교시 꿈과 와의 메나테크 여러분에게 전달드린 브론즈 PD 한나경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와이 메나테크 꿈과 와이 메나테크 한번 여러분 앞에서 수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에서 산업간호사로서 인생의 첫 발을 디뎠어요. 노동부 직업병 예방 국책 사업을 10년 동안 같이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 하나로 의료재단의 간호행정부장으로 역임하면서 질병관리청 유전체 역학 국책 사업을 10년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 해에 저는 메나테크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 5월에 메나테크를 제대로 알아보는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년 만에 200만 원의 자산 꼬박 받는 그 연금 자산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그 해 4개월 뒤에 40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우리 오늘 고 PD 세미나잖아요. 그 PD를 달성하고 메나테크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많은 사람들에게 메나테크의 비전과 가치를 잘 전달했다고 해서 회사가 쉐어링 클럽에 선정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큐 브론즈 PD 800만 원에 매월 받는 50억의 자산을 만든 브론즈 PD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꿈 많던 17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전 17살 때까지 아주 꿈도 많았었고 당 찼던 여자아이였어요. 무서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은 오지를 여행하는 작가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늘 밤하늘을 바라보는, 도대체 저 밤하늘에 있는 저 별들은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별을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찾아보고. 옛날에 소년중앙 이런 잡지 아세요, 여러분?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답하신 분들은 그 소년중앙을 제가 매달 받아보던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삼촌이 중앙일보 기자여가지고 그거를 어린 조카한테 시골에 살고 있는 어린 조카한테 그래도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매달 저에게 보내주셨던 유일한 혜택이었어요. 그걸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그 어린 촌년한테는 정말 언감생시 알지도 못했을 그런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그 잡지 안에 있으면서 제가 꿈을 꾸었던 분야가 별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 못하는, 정말 쉽게 가지 못하는 세상을 탐험하면서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1 때까지 합창단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제가 기계체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계체조에 대한 어떤 그런 꿈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저에게는 안타깝게도 18세 여기 깨졌네요. 18세 때 우리 집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정경제의 위기를 맡으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없이 살다가 그냥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중상층 정도는 되는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식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저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저에게 온 위기가 이 집안이 부도가 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도시락도 싸갈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되면서 어린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되면서 19세 제가 나의 건강 위기라고 하는 건강의 위기를 너무 어린 나이에 겪게 됩니다. 잠깐만요. 뭔가가 거늘리고 네. 그래서 제가 19살 1985년도에 만성질환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걸 확진받게 돼요. 지금이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너무 많지라고 이야기하지만 10대 때 그 시절에, 제가 지금 1985년이면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에는 아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어린아이한테 올 수 있다라는 게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진받기까지 대학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되게 불안한 고3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는 어려웠고 제가 저기에다가 그 동의원서 검사 기계를 사진을 올려놓은 거는 제가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서도 저 동의원서 검사 기계만 쳐다보면 제가 그 18, 19살 때 저 기계 위에 누워서 검사를 한 그 불안감들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그 생각들이 확 떠올라서 저 기계를 쳐다보는 저 기계실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정도로 저의 19살, 18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나? 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심했던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질환자로 판정되면서부터 어떤 꿈이나 삶에 대한 도전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무너지던 시기였어요. 뭐를 하면 힘들었고 그리고 에너지가 잘 나지도 않았고 집안 환경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흔히 왜 40대 50대에 겪는 갱년기의 그 무력감과 허탈감을 저는 19살 때 이미 겪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네 병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그 간호학과를 저한테 억지로 보냈던 거죠. 저는 386 세대예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가 굉장히 그 큰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AI만큼이나 일으키고 있던 종목이어서 제가 이과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자계산학과를 가서 이 전산과 관련된 것들을 확 제대로 좀 해서 대기업에 가서 좀 날려봐야지 막 이런 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내가 내 병 하나만큼은 그냥 제대로 내가 관리하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무력감, 허탈감, 나 하나 그냥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때 19살 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 이 386 세대가 겪었던 그냥 한 8년간을 그렇게 병원에서 예방의학 전공자로 일을 하다가 제가 30세가 되던 해에 IMF 금융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대리였는데 병원에서 대리였는데 한 1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객지 서울 저는 저기 경남 진해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대리라는 거 달고 8년 만에 12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월세 내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급여 삭감이 한 20% 정도가 됐던 거예요. 다 그랬어요. 나가던가 잘리던가 아니면 남아있는 자는 급여를 삭감당했던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뭔가를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다가 돈을 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던 전세에 사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 주인이 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집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탁탁탁탁 다 확인이 유려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전세 사기를 당하고 집을 나와야 했었어요. 그 주인, 그 새로 온 사람이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모아놓았던 집에다가 투자했던 3천만 원의 돈을 다 날리고 그냥 쪽박을 차면서 급여는 20% 감소된 상태에서 제 후배 집에 제가 서울이 직장 종로가 직장이었는데 저 안산에 있는 서울 그 안산에 있는 후배 집에서 출퇴근을 한 1년간을 했어요. 그런 시기가 30세 때 저의 IMF 시대에 참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6세 제가 15년 동안 근속했던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에게 갱년기가 왔었거든요. 저에게는 어떤 취약한 게 있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갱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제 몸은 쓰나미가 오기 시작한 거죠. 호르몬의 불균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방 석회화와 자궁 성근종까지 이제 호르몬의 질환으로 같이 병행이 되었던 거죠. 유방 석회화는 그냥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암이 될 수 있겠다라는 권고를 받았고 그 자궁 성근종으로 인해서 제가 50세에 폐경을 하는 5년 동안 매달 정말 출혈에 가까운 하혈을 끊임없이 매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오후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병원을 한 6시 반이면 출근을 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한 3시, 4시가 되면
서 있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층 진료실에 내려가서 링겔을 맞는 일상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가 그거를 요의주시했겠죠. 아, 쟤는 저 시간만 되면 링겔 맞고 앉아 있고 조퇴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출혈이 심해지는 날이 되면은 더 이상 어지러워서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제가 다니던, 지금은 사라진 그 제일병원, 여성 제일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링겔을 맞고 출혈 검사를 하고 그랬던 5년간의 시간이었어요. 이러면서 병원에서는 저를 권고사직 그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15년 동안 그 회사에 그 회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일했던 저의 많은 성과들은 다 이런 저의 질병으로 묻혀버리게 되었어요. 어,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제가 이때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길게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그냥 버려짐을 당해야 될 때 나오게 되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한 거예요. 등신같이. 지금 생각하면 빨리 나왔으면, 그럼 뇌나테크 좀 빨리 했으면 이라는 후회가 참 들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삶이 급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질병을 안게 되고 급작스럽게 정말 잘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냥 17살, 18살 때 저에게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제 인생을 그냥 이렇게 보자기처럼 오다 싸서, 금간 유리 항아리를 그냥 보자기로 오다 싸서 그냥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씩 조금씩 부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IMF 때 한번 깨지기 직전까지 갔었고, 그리고 46세 때 정말 건강이라는 거,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시기에 건강도 잃고, 그리고 병원도 다니던 직장도 잃게 되는 그런 이중의 일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52세가 되던 해에 코로나가 엄습했어요. 그때는 제가 폐경기가 완전히 왔던 거죠. 폐경기에 의해서 저의 지병 악화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이때 저희 남편이 이 여자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라는 굉장히 큰 공포감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저 또한 이렇게 막 기어서 일어나서 기어서 집에 들어오고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52세 때 중간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 20대를 케어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뭐 직원 고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화되면서 20대의 젊은 친구들은 저에 대한 불만을 홈페이지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내가 몸도 힘들고 직장의 한계도 느꼈고, 거기에다가 88세의 노모까지, 제가 외딸이잖아요. 부양하게 되는 어머니가 35년 동안 앓고 있던 당뇨가 심해져서 저혈당 샥으로 쓰러지면서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더 이상 어머니를 지내라고 하는 곳에 혼자 둘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안 울고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에서 탁 터지네요. 52세 나이듦과 세상의 변화에 제가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다행히 남편이 있었지만 나이 든다라는 것과 내가 병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휴지 한 장만 주시겠어요? 준비를 못했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어요.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희 신우가 자기 오빠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호래비가 될 것 같은 불안함에 저를 메나테크를 소개시켜 줬어요. 저희 신우는 서울대 약대를 나온 정말 전도 유망한 지역사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좀 주눅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의 신우가 저에게 이런 보석 같은 메나테크를 죽을까봐
제가 죽을까봐, 자기 오빠가 호레비가 될까봐 저에게 소개해 준 메나테크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가씨한테 평생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아니 아가씨 메나테크라고 하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예요. 아가씨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기나 해요? 알기나 해요? 그리고 아가씨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가씨는 대한민국의 1%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자기도 몰랐대요. 어느 날 나라에서 알려주더래요. 당신은 1% 상위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런 얘기를 해주나 봐요, 나라에서. 저는 1% 대상이 아니어서 몰랐었는데, 근데 당신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알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그냥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가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근거를 중심으로 제품을 먹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 메나테크의 제품이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 언니 한번 알아보시고 제품을 언니도 드시고 엄마 지금 아프시니까 언니 어머니에게도 드시고 그리고 오빠도 지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오빠도 먹여봐요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3달치를 무료로 다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소분을 해서 저에게 주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 저희가 죄송하지만 공짜로 먹었어요. 가족이란 이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뇨를 인슐린을 25를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먹었는데도 굉장히 나아지기 시작하고 눈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눈을 맞추려 그러면은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을 잡고 있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육이 이렇게 딱 정확하지 못해서 눈동자가 항상 이렇게 그 초점을 못 잡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바라보는데 또렷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울컥했던 거예요. 아니 엄마가 나를 딱 쳐다보네. 이게서 여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봐라. 그때의 그 마음이 정말 컸었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의 어떤 그 안압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안압이 28, 27 이렇게 나와서 매달 안압을 재러 갔었고 TV도 책도 휴대폰도 보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안압이 올라가면 녹내장에 의해서 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에 우리 신랑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신우가 그렇게 챙겨줬던 메나테크의 제품으로 인해서 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심하게 앓게 되면 첫 번째 저에게 오는 증상은 이 뇌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멍한 상태로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저에게 쇼그렌 증후군까지 왔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굉장히 안 좋은 합병증인데 쇼그렌 증후군은 인체에 있는 점막이 말라서 말라가는 거라서 이 눈을 뜨고 감는 것도 되게 힘들고 저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이 입 안이 말라서 달라붙는 거예요. 혀가 이에 달라붙어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서 거기에다 빨대를 꽂아서 여기에 겨우 끼워 넣어서 따뜻한 물로 입안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뛰는 거예요. 제가 쇼그렌 증후군이 거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리고 혀 같은 경우는 이에 끼어 있어서 혀를 띨 때에는 꼭 피가 났어요. 그 정도까지 저의 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제가 메나테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저 예방의학 전공 30년 차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약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죠. 약을 처방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런 어떤 저에게 나타나는 합병증들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좋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얘기하기 힘드니까 알아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메나테크의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메나테크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고 의학 대체 웰니스 회사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현타를 맞았어요. 제가 예방의학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의아했었죠. 의학 대체 웰니스라는 분야가 있구나. 그리고 미국 회사구나. 이게 이렇게 텍사스에 있는 회사구나. 이런 것부터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의 안정성, 그리고 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아이템, 그리고 회사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거, 그리고 그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아보았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메나테크의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1994년 미국 텍사스 메나테크 회사가 설립되었고 3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32년 차가 되어 가네요. 그리고 96년도에 글리코 영양소 복합물이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9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MIT 공대에서 21세기에는 이런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라고 해서 10대 신기술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메나텍 글리코믹스라고 하는 물질이 선정되었고요. 이 글리코믹스를 선두주자인 메나테크를 초대해서 글리코믹스에 대한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메나테크 코리아가 설립돼요. 그리고 올해 22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8년 NSF 코셔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NSF가 뭔가요? 라고 하면 내추럴 세이프 푸드예요. 그러니까 천연의 안전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천연의 안전한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셔 인증은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럼 이 돼지고기가 처음 어디서부터 내 입에서까지 오기는 모든 과정에 무엇인가라도 하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아주 엄격한 인증, 제3의 기관으로부터 받는 인증입니다. 이것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ISKA라고 하는 과학 기관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기관인데 메나테크에서 발표되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자료들을 먼저 받아서 자기들의 논문에, 자기들의 연구에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나테크가 독립하여 이 많은 연구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안팎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2025년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브랜드 면역 기능 식품 분야에서 고객 충성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면역 기능 식품으로는 충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엠브로토스다라는 것이 인증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회사가 안전한 회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방금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연도별로 쭉 안내하는 내용이 더 보기 쉽죠.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한 것보다 미국 본사가 설립됐네. 본사가 설립되던 해에 만나폴이 출시됐네. 그리고 처음 특허 출원했던 그 엠브로토스 복합물이 나왔네.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하더니 99년도구나. 그리고 아까 MIT라고 하는 공대에서 10대 신기술로 선정됐다고 하더니 거짓말이 아니네. 저렇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잡지에 올라가 있네. 그리고 그때 주가가 950%까지 성장했어요. 그리고 미국 PDR에 의사들이 처방할 때 참고하는 이 PDR이라고 하는 책자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메나테크 기업 이미지가 2016년도에 Transform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회사가 슬로건을 변경하고 CI도 변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회사가 글로벌 사회 기부 프로그램인 M5M에
가입되어서 전 세계 50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회사라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제가 MBA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메나테크 회사의 아이템이에요. 저를 흔들었던 아이템입니다. 독점 특허 글리칸이라고 하는 제품이었고요. 글리칸이 뭔데 한마디로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대인이 직면한 건강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물질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를 대봐 라고 제가 MBA 시간에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저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20년 동안 받은 8번이나 받은 주제가 글리코믹스예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1992년도에 처음으로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임상 논문으로 나오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94년도에 이 글리코 영양소가 세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물질을 독을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라고 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1996년도에 세포에 의한 면역 방어를 하는 것이 이 글리코 영양소로 만들어진 글리칸입니다라고 하는 주제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때 메나테크가 94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96년도에 바로 글리코 영양소 조성물 제품 엠브로토스를 1세대 제품을 출시를 하고요. 전 세계에 동시 특허를 등록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로 글리코 영양소가 나오기 시작한 92년서부터 2년 뒤에 회사를 설립하고 4년 뒤에 전 세계에 동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글리코 영양소의 글리칸이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세포 순환과 연결 수용체다라는 것과 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모든 주제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더 완벽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1996년도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뀌지 않는 진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몰랐죠? 그들의 언어는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 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8가지가 세포 표면의 복합 당질, 글리칸을 구성하는 요소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저같이 의료인들, 면허에 있는 의료인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생화학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년마다 교과서가 개편되잖아요. 이때 한 번 더 개정이 돼요. 밑에 빨간 줄로 들어가 있는 곳에 보시면 비록 우리 몸이 포도당으로부터 다른 단당류를 만들어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어떤가요? 이미 당 영양소 보충제는 엠브로토스 1세대부터 시작해서 벌써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 영양소 보충제의 효능은 연구 중인 미개척 분야이다라고 이 머레이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2006년도에 다시 개정을 하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머레이 박사님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며 교수였던 분이십니다. 토론토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요? 세계의 한 10대 대학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거기에 교수님께서 이 하퍼의 생화 교과서를 개정을 하고 만드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복합 당질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통하고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알아보았던 그 엠브로토스 라이프 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내가 그냥 쉽게 봤던 메나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물질을 독점 특허로 유통시키고 있다라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복합 조성물이 메나테크 현재 4세대 엠브로토스 라이프로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죠.
엠브로토스 라이프와 만나폴은 전 세계 온리 원의 제품이고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로 출원되었고 한국 등 70개국에 이미 특허로 동시 등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짧게 제가 얘기 드린다면 메나테크 특허의 모든 특허에는 산업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본 발명은 올바른 구조 및 기능을 가진 당 단백질의 생성에 필수적인 식이 보조제로서의 당 조성물이다. 따라서 고도로 정제된 식품, 당 단백질 생성에 필요한 당류가 이미 제거된 정제된 식품으로 이루어진 현대 식사 형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특허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알았던 당뇨병도 있고요. 제가 알았던 갑상선도 있고요. 그리고 제 파트너가 앓고 있는 류마티스성도 있고요. 저희 신랑이 알았던 이런 발작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저희 조카가 알았던 신경성 문제도 있고요.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쯤은 한두 가지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이 고도로 정제된 식품 섭취로 인한 현대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는 물질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메나테크 회사의 남다른 비전은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그때 돈 벌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20대 사원이 부장 욕을 하는 그런 세대에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시절에 나가야 되는데 몸도 힘들고 이제 이 병원이라는 세계에 달라진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나가 보니까 제가 그때 연봉을 한 8천, 9천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 보니까 저의 연봉을 받아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나이 한 52세, 3세 되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제 병 때문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출근하고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빨리 퇴근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도 다녀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쉬기도 해야 되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 보니까 한 달에 그냥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1년에 그냥 연봉 한 2,500밖에 되지 않는 연봉이 몇 배가 줄었나요? 거의 3, 4배가 준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 메나테크를 만났던 거예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700 받다가 200 받으면 되게 우울해져요. 몸도 아픈데 몸 아픈 걸 누가 위로해 주나요? 돈이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이 확증된 보상 플랜이 클릭한 다음으로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갔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였던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B2BCF 뭐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요거는 투잡을 하는 거고 직거래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사업 방법은 메나테크 회사와 직거래하는 애용자 10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라서 B2C 그냥 소비자를 만드는 10명의 소비자를 회사와 직거래 시키는 거예요. 내가 물건 받아서 파는 게 아니라 직거래 시키는 건 거예요. 연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애용자 10명 중에 나 같은 사람, 내처럼 해볼 사람 4명을 찾는, 나처럼 이렇게 사업을 할 사람 4명을 찾는 B2B, 비즈니스를 해볼 사람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들도 나도 너처럼 이 일을 해봐야겠어라고 하는 그들을 나처럼 애용자 10명을 만들고 그리고 그 10명 중에 또 4명의 비즈니스를 해볼 사람들을 함께 찾는 일을 B2F, 그가 프랜차이즈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에서 보상 플랜이 펼쳐진다라는 기하급수적인 복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메나테크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방식은 B2BCF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빅블러 시대를 살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다른 형태의 아이템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 그죠? 제 병원에 다녔으니까 병원에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제가 한 부장님 얼굴 피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설화수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라고 설화수를 쓰잖아요. 그럼 설화수가 저한테 돈 주나요? 돈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 빅블러 시대에 내가 투잡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먹고 좋아진 거를 얘기하면 나의 고객들이, 병원에 오시는 고객들이 그래요, 나도 한번 먹어볼까요? 라고 하는 투잡 아이템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그 시대의 빅블러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의 메나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들어오게끔 내가 현재 직거래하는 애용자가 스스로 이 플랫폼에서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고 즐길 수 있게끔 내가 잘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나처럼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그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또 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게끔 돕는 일, 그리고 그가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복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방식은 직거래 애용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메나테크 메나스테이션에서 즐겁게 제품을 구매하고 활용하고 건강해질 수 있게끔 연결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나도 이렇게 사업으로 해보겠어라고 할 때 그의 사람들과 그의 사람들 속에서 나온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는 사람을 이 복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가 본점이 될 수 있게끔 함께 교육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나테크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예요. 2024년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나테크는 이게 매출 대비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메나테크는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의 8번째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후원 수당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에 왔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숫자를 가만히 보시면 자, 제가 한번 너무 많은 글자가 있으니까 여기를 봐드릴게요. 상위 10개사의 평균입니다. 5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이 평균이 83.6%예요. 대표적인 직거래 회사 10대 회사에 1년 동안 50만 원 미만으로 받는 회사는 5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이 평균이 83.6%라는 거예요. 1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내가 지금 돈 좀 받아볼까라고 하는 사람의 83명이 50만 원 미만을 1년 동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50명, 51명만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50만 원 미만을 벌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적어도 5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평균 5.8배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3배, 평균의 3배 이상이고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평균의 4배,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평균의 4배,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평균의 3배, 3000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평균의 3배, 5000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평균의 2배, 그리고 1억 이상의, 저예요. 1억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5배 평균보다 많은 것이 메나테크라는 것을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줌으로써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드시는지요? 저는 52세에 이 일을 시작해서 53세에 400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연봉 5천의 PD라고 하는 이 지금 세미나가 고 PD잖아요. PD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사업 18개월의 가치와 파워를 알았어요. 제가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200만 원에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아픈 몸을 질질 끌면서 이 일을 했다 그러면 몸은 더 아팠을 것이고 아마 그 일을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나테크를
택하고 1년 8개월 이후에 일어난 저의 변화는 엄청난 건강 상태의 회복과 저희 가족들의 안녕과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성공자의 첫발인 PD의 자산 가치로 인해서 저는 25억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연봉 5천만 원에서 왜 25억 빌딩 소유가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의 가치는 25억의 빌딩을 보유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봉 5천만 원을 매달 받는 PD라는 직급을 달성하면서 25억 빌딩을 보유하는 것이 이런 일이구나.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하고 1년 8개월 만에 저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제가 먼저 시작하고 먼저 여기에 와 있을 뿐이에요. 큐 브론즈 PD를 제가 작년 57세의 나이에 달성했습니다. 저는 현재 58세예요, 여러분. 성공자를 키우는 성공자가 되었고 브론즈 PD의 자산 가치는 50억의 빌딩을 소유하고 PD 달성을 한 이후 4년 만에 걸쳐 이룬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HMD 그룹의 복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쉽고 빠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은 준비해 오셨을 겁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복제 공식의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77페이지를 책이 있는 분들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7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이 임계 질량에 도달할 때까지 그 4명의 너처럼 나처럼 한번 이 일을 해보겠다라는 사람, 그 4명의 사람을 만날 때까지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은 정해진 행동을 실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행동은 단순화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이 다음번 시간에 안내가 됩니다.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사람을 만나고 어떤 특정한 단순한 행동을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복제 공식의 3가지라는 것을 이 책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행동을 실천하는 단순화된 행동에 주력하는 것이 이 성공의 8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꿈과 목표, 결단, 명단 작성, 만남 초청, 사업 설명, 후속 지원, 상담, 복제라고 하는 이 한 계단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음번 우리 노주영 실버 PD 사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자, HMD에는 SBO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MBA를 들어오시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럼 내가 뭔가 성공자의 대열에 들고 싶어서 이 일을 한번 해보겠어라고 할 때 MBSA라고 하는 아카데미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스폰서는 고기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5번 아주 짧은 내용들의 유튜버와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적용해 볼 것을 한 줄 문장으로 적어보세요라고 하는 고기버를 해보세요라는 걸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성공의 8단계를 꿈과 목표를 해서 쭉 상담 복제까지 그 계단을 끊임없이 돌리시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키우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SBO라고 하는데요. 2개의 날개를 단단하게 키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HMD SBO 시스템에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화요일 날 온라인 세미나가 줌으로 있고요. 목요일 날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카데믹 MBA, MBSA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고PD 세미나가 여러분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메나테크에서 성공하신 PD 이상의 사장님들이 여러분 덕분에 여기에 올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HMD SBO 시스템은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훈련받기를 기꺼이 시작하고 리더를 찾고 찾아진 리더와 함께 시스템에서 함께 훈련을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B2BCF 인쇄소득을 얻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인쇄소득 B2BCF를 통한 인쇄소득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쉽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HMD SBO 시스템에 지금 6년 동안 끊임없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세에서 58세대 현재 진행 중인 메나테크와의 6년간의 시간 동안에 저는 가족의 건강을 회복했고 50억의 연금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나다운 삶을 살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면 되는지, 그 자유를 어디에서 얻는지를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풍요와 나눔의 시간을 이 시스템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관계라는 거,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풍요로운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장, 끊임없는 성장. 우리는 누구나 허들이 있고 아킬레스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있는 그 아킬레스와 나만의 허들을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이 HMD 시스템 안에서 내가 찾은 리더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 풍요와 풍요로움의 나눔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넓게 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자유가 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랜디 게이지라는 분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겠어요? 개인의 성장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돈은 좋은 것이고 자동차는 멋지고 여행과 우정, 사회적 신분과 동지에는 훌륭하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돋보이게 만드는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단연 뛰어나게 만드는 것은 개인적 성장 요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발전시킨 리더십 기술은 개인의 성장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한다. 나에로부터 집중한다라는 거죠. 나이 58세, 저 곧 60입니다. 우리가 60을 이후의 삶은 정말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그런 집단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속에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저의 여기 앞에 있는 저의 김다혜 사장님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이런 집단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에 오면 정말이지 늘 긍정적인 이야기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나는 나와 같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과거에 나는 피해자였고 항상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만 끌어들였던 반면에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지금의 나는 역시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본질적으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했던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일 나 자신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일은 이 일을 병행해야 성장이 가능하고 리더십이 조금씩 키워집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남들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압니다.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성장하면 당신의 네트워크도 동시에 성장한다. 당신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당신의 네트워크는 더욱 나아진다. 당신이 요가를 배우면 당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 수학 공부를 계속하고 목수일 또는 바구니 짜기를 배우면 당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는 어떤 노력이든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에 따라 더 강하고 나은 사업의 결과를 낳게 된다. 성장하는 역동적인 권한을 주는 조직을 가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역동적인 권한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의 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되게 눈물이 나요. 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일상이 고즈넉한 삶,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누군가의 안부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이 꿈에 다가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